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이어트는 운동 1할, 식사 9할, 저자는 모리 다쿠로, 이다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넘버원 트레이너의 고영양밀도 다이어트 완결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운동 트레이너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없다, 식사가 9할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운동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운동 트레이너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 전해집니다. 용기 있는 저자의 선언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의 핵심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전문 운동 트레이너의 통찰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 책은 절판 상태인데요. 조만간 개정판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실질적인 운동과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4주 만에 완성하는 레깅스 핏 스트레칭과 1:9 다이어트 10분 뚝딱 레시피를 참고해 주세요. 이 책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과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추천사 소개글. 다이어트의 제일 원칙은 고영양 밀도 식품을 통한 식생활 개선이다. 그동안 다이어트의 대세로 인정받아온 운동과 저칼로리 중심의 다이어트법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일본 다이어트 업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고영양밀도 다이어트란 무엇을 말하는가? 고영양밀도 식품은 칼로리 대비 영양적 가치가 높은 음식인데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음식의 양이나 저칼로리에 집착하지 말고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한다. 이 책은 지은이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지도하면서 경험한 다이어트의 노하우를 정리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은이는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는 식습관 개선과 이것을 실천하는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소개, 모리 다쿠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 미용교정 전문가. 발끝에서 얼굴까지 우리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전문 보디워커로 활동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운동 1할, 식사 9할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열도의 고영양밀도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일본 시가현 출신으로 800m 전문 중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다. 대형 헬스클럽의 퍼스널 트레이너 경험을 한 후 2009년 도쿄 에비스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이후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바디 메이크업과 다이어트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 수많은 영화배우, 탤런트 등 톱스타와 패션 모델을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일본 최고의 인기 보디워커로 주목받고 있다. 저자 서문. 절대 운동만으로 살을 뺄 수 없다.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나태하게 생활한 결과 배 둘레살이 손에 잡힐 정도가 되어버린 몸. 이 몸을 다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운동을 시도한다. 운동하면 살이 빠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 자체가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에너지로 연소된다. 또한 운동을 안 하면 그만큼 몸에 에너지가 쌓여 체지방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운동과 다이어트를 가르치며 얻은 결론은 운동만 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했으니 러닝을 하면 살이 점점 빠질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효과가 나지 않았다.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운동을 멈추자마자 요요 현상이 왔다는 사례는 숱하게 많다. 다이어트를 운동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모하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구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연구팀은 과체중 여성 464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하고 3그룹은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일주일에 각각 72분, 136분, 194분씩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이들의 체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한 여성의 일부는 체중이 더 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팀은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에 대한 보상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먹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운동의 슬픈 역설을 말해주는 실험 사례입니다. 본론의 주요 부분을 발췌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심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한다. 늘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같이 동네를 걷거나 뛰고 헬스클럽에도 꼬박꼬박 나간다.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강습 또한 열심히 참여하지만 살도 그대로, 스타일도 그대로인 사람이 적지 않다. 단기간에 DVD 댄스 강좌 또는 러닝 등에 몰두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이내 원래 체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음식 섭취량이 운동량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살은 왜 안 빠지는 거야? 이런 회의에 빠지면 다이어트는 10중 8구 실패한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다.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단언컨대 과식 때문이다. 사실 비만의 원인은 어렴풋이 알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소비 칼로리 수치가 더 높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이미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과식이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지금 먹는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일일이 따지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매일 내가 먹는 음식의 실체도 모른 채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거기다 방송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음식까지 일일이 다 챙겨 먹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예 굶거나 또는 배가 고플 때까지 운동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혹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운동 강도가 세진 만큼 식욕은 더 강해진다. 운동은 칼로리 소비량에 비해 심리적 성취감이 크다는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체중 50kg의 사람이 시속 8km로 30분간 달리기를 하면 약 200kcal가 소비된다고 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땀도 나면서 굉장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음식이나 음료수로 보상하고 싶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에 빠진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러닝 30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단 200kcal다. 매일 열심히 해도 한 달을 꼬박 채워야 6000kcal가 된다. 체지방 1kg은 7200kcal의 에너지와 맞먹으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도 체지방은 1kg도 줄지 않는 것이다. 즉, 매일 30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 정도다. 혹시 운동을 많이 한 날, 빵이나 초콜릿으로 보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는 이유. 과연 그런 생활을 1, 2개월씩 지속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단기간 지속했다 해도 2, 3kg은 빠지겠지만
그 뒤에는 요요 현상이 기다릴 뿐이다. 운동으로 몸속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사실이다.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지면 체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지방은 비축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그때 소비되는 것은 대부분 즉효형 에너지인 글리코겐, 즉 당질이다. 당질은 간과 근육에 축적되어 있다. 당질이 소비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서둘러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당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과 과자가 여기 해당된다. 체지방이 쉽게 연소된다는 유산소 운동조차 소비되는 칼로리의 절반은 당질이라고 한다. 러닝은 30분당 약 200kcal가 소비된다고 했는데 그때 체지방이 100%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질과 지방이 반반씩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체지방의 연소 효율이 좋다고 해도 이 정도다. 또한 워킹은 러닝보다 지방 연소 효율은 높아지는 반면 운동량은 줄어든다. 30분당 소비 칼로리는 러닝의 절반인 약 100kcal이다. 따라서 아무리 러닝보다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소비한다고 해도 그 2배를 해야 비로소 지방이 연소되는 것이다. 근육이 늘어도 기초대사량은 높아지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초대사량은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즉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내장운동, 혈액순환과 같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육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므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 연소가 더 잘 되어 마른 체질이 된다는 것이 근력운동의 정설로 되어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살을 빼는 것이 가능할까? 간혹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식사 조절을 하면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근육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만 연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기초대사량의 40%를 근육이, 60%를 내장이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장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효율적으로 높아지며 이때 신체의 활동대사도 함께 높아지므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다이어트의 왕도처럼 믿은 것이다.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비율은 근육 20%, 내장 80%. 안타깝게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의 40%를 차지한다던 근육의 비중은 겨우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에 반해 내장의 비중은 대사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간과 뇌, 심장 같은 내장에 의한 대사가 기초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kg의 근육을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련한 바디빌더조차 순수 근육량을 1-2kg 늘리는데 거의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의 효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마법의 다이어트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를 위한 성장 호르몬 및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평소의 활동 대사량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기초대사량을 높여 살을 뺀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근육보다는 대사의 80%를 차지하는 내장 기능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중에서도 칼로리를 고려한 식사법은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근육을 만들어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고집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정크푸드가 비만과 노화의 주범이다.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정크푸드. 여러분은 이 정크푸드의 정의를 아는가? 패스트푸드만을 정크푸드로 여기기 쉬운데 사실 다양한 먹거리가 정크푸드에 해당된다. 정크는 쓰레기, 잡동사니라는 뜻으로 음식에 있어서는 먹을 가치가 없는 정도의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칼로리는 높지만 몸에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은 적은 음식, 또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몸에 나쁜 지방, 첨가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다. 패스트푸드인 감자튀김, 햄버거와 도넛, 감자칩, 팝콘은 물론 과자류도 정크푸드에 해당된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없는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빵 종류도 대부분 정크푸드다. 단빵,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은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덩어리이자 지방 덩어리다. 게다가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가공유지와 보존을 위한 첨가물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없다.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거나 단빵 2개에 커피우유 같은 단 음료를 곁들여 식사 대용으로 먹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복근 운동과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한다. 가능하면 영양소를 자연의 형태로 섭취하라. 정크푸드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당과 단백질이 열에 의해 결합된 물질을 뜻한다. 핫케이크를 구우면 열에 의해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면서 옅은 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현상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당화다. 탄수화물은 혈당의 형태로 전신에 운반되며 근육, 피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한다. 기미, 주름, 피부 처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의 과다 섭취에 따른 백내장, 심장병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체내의 최종 당화산물도 증가해 사망 및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혈당치가 높은 사람에게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도 이 최종 당화산물과 관련이 있다. 최종 당화산물은 혈당치가 급하게 오르는 식품을 피하고 과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최종 당화산물은 체내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열 처리에 의해 당화된 음식에도 들어있으며 그중 약 7%가 체내에 흡수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날 음식과 발효식품 외에도 대부분 열 처리가 되어 있다. 최종 당화산물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며 과다 섭취할 경우 노화가 앞당겨지게 된다. 최종 당화산물은 섭취되자마자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 당화산물 함유량이 매우 높은 정크푸드에 당도 높은 탄산음료까지 곁들이는 습관은 개선하는 것이 좋다. 당화는 곧 세포의 노화라는 것을 명심하자. 평소에 먹는 가공식품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름이 늘고 혈당치에 이상이 생겨 예비 당뇨병 환자가 된다면 날씬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의 형태로 섭취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체지방을 연소시킨다. 음식에는 5대 영양소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일컬어 3대 영양소라 한다. 이 세상의 음식 중 칼로리가 있는 것은 이 3개의 영양소뿐이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기름진 음식에는 지방이 풍부하다. 또한 밥과 빵으로 대표되는 주식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다. 그 나머지 미네랄과 비타민은 칼로리는 없지만 몸의 대사에 깊이 관여한다. 쌀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주로 먹는 백미의 원형은 현미다. 현미 테두리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겨와 배아가 붙어 있는데 정미 작업을 통해 이 부분을 제거한다. 정미 후 녹말만 남은 배젖의 상태를 백미라고 한다. 녹말은 곧 탄수화물이다. 따라서 정제를 통해 일부러 당분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양의 현미와 백미가 있을 때 배젖의 양은 같지만 현미 테두리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는 겨와 배아가 붙어 있다. 여기에는 당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1,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영양가도 높고 체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슈퍼푸드다. 먼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추천한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채소 섭취다. 그런데 채소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 외에는 이 영양소의 함량이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이, 양배추, 상추만 들어있는 샐러드로는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 녹황색 채소는 당근, 호박, 토마토, 피망, 시금치처럼 색이 짙은 채소다. 두 번째는 미역,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와 참깨, 호두 등의 씨앗류다. 이 식품들은 마그네슘과 칼슘, 아연, 철 등의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도 풍부하다. 특히 씨앗류는 양질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음식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식품 중에서는 버섯과 덩이 줄기류를 추천한다. 3대 영양소 중에서도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에 대해 살펴보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콩류와 생선류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10이라 했을 때 8은 콩이나 생선, 2는 육류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영양 균형이 좋다. 육류는 장에서 부패되기 쉬우므로 과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콩류는 나토나 된장국, 두부 등 콩으로 만든 식품과 풋콩, 누에콩 등을 추천한다. 워낙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이지만 발효시킨 나또나 된장은 특히 우리 몸에 유익하다. 생선류는 유일하게 다이어트에 추천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다. 생선에는 DHA, EPA 등 체지방으로 잘 쌓이지 않는 양질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으며 미네랄도 풍부하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B군도 제공한다.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균형 있게 흡수하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등어, 정어리, 꽁치, 치어처럼 한 마리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을 추천한다. 대형 생선은 바다나 강이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먹이사슬에 의해 유해물질의 축적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식재료의 원형을 유지한 음식은 살찌지 않는다. 살찌지 않는 음식이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음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조리하지 않은 날 음식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는 채소, 과일, 생선회와 해조류, 버섯, 덩이줄기 등의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편의점 같은 곳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도 겉포장에 적힌 원재료명을 반드시 확인하자. 원재료명에 식품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까지 모리 다쿠로의 다이어트는 운동 1할, 식사 9할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운동 트레이너임에도 영양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양학과 질병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없다. 식사가 9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지상주의를 용기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필요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모든 포식기관을 퇴화시키는 질병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체기관은 가차없이 퇴화됩니다.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돼지는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다이어트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아쉽게도 현재 절판 상태입니다. 조만간 개정판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